양진호 회장께서 또 지쳤답니다. 평소 사람을 때리다가 지친 건지 돈이 많아가지고 쓰다가 지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피곤해서 경찰 조사를 내가 밤에는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양진호 회장이 경찰 들어가서는 됐어 그만해 여기까지만 하자 뭐 이러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와 센 것 같아요.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의도가 뭐예요? 그걸 좀 짚어주십시오. 잘못했다 그러더니 조사 그만하자. 양진호 뭘 믿고. 잠을 못 자 피곤하다. 여기까지만 하자.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벌써 조사를 끝내야 된다고?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끝이야? 근데 어쨌든 종료가 된 거예요. 화려한 변호인단 때문인가 아니면 탈세고로 감춘 마약 의혹? 1,000억 원대 재산은 있어서 그러나 비호 세력이 있어서 그러나 여하튼 뭐 당당한 것 같습니다. 전 회사 직원 A씨 인간성 없다고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하고 소송으로 보복당한 증언을 했어요. 보복당했다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폭로한 박상규 기자는 양진호 비호 세력 이번에 다 털어버리겠다. 이거 잠 못 이루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진호 회장을 고발했는데 IT 노조가 동물권 단체에 이어서 2번째 고발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요.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으신데 다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오피스텔에 계셨습니까? 네, 정은갑 의원은 뭘 준비하셨어요? 양진호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혐의가 지금 경찰 조사에 나온 것만 해도 뭐 9가지가 되니. 그러니까 8가지가 9가지 됐죠, 지금?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뭐 본인이 아마 변호사와 협의하에 이거 네. 차분하게 좀 뭐 가자 이런 하나의 전략적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죄를 뉘우칩니다만은 정말 진심인지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리적인 대응을 해서 좀 이거를 좀 감하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김한기 변호사님 법적 대응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보통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면 네. 뭐 빨리빨리 조사를 받고 대응을 하겠는데 네. 지금 양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9가지 범죄 혐의가. 근데 네. 그 범죄 혐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다른 성격의 범죄들입니다. 뭐 그래요? 폭행, 뭐 네. 마약, 네. 이 불법 동영상 업로드 시킨 어떤 방조 문제, 네. 그리고 뭐 탈세 부분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 종류가 법적으로 몇 가지나 돼요? 한 100가지 돼요? 근데 최근 제가 접한 이것저것 사건 안 걸리는 게 없이 다 해본 것 같아, 이 사람. 접한 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범죄, 그러니까요. 다양한 범죄, 그리고 네, 또 다양해요. 도청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날 정도는 네. 뭐 심야 조사 거부했다지만은 뭐 심야 조사를 뭐 하지 않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또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양 회장 입장에서도 네. 그 변호인과 조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야, 예, 내가 예. 어디 혐의가 있고 이 경찰이 어디까지 증거가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좀 논의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부터 지금 현재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아마 오늘 신청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정도 되면은 아마 경찰이 들고 있는 구체적 들고 있는 증거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거 도청 앱 얘기 나왔잖아요. 직원 휴대전화에 도청 앱을 심어가지고 6만 건을 도청했다는 거는 이건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언론 보도에 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네. 이 역시도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직원들 이거 참 희한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 회사에서 개발한 게 도청 앱인데 네. 이 앱을 내 직원들한테는 이제 사내 메신저 앱이다 이렇게 좀 속이고 다운 받게 했거든요. 그래놓고 다 들어가 이제 자기는. 실시간으로 이제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자를 교환하고 있는지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했는데 네. 놀라운 것은 네. 지금 이 양현지 회장이 확인한 주소록만 3만 건이 넘고 네. 통화 내역도 3만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근저에는
그 2011년에 이제 불법 업로드 혐의로 그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이거 회사 내부 제보다 분명히 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취지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역시도 사업 이 역시도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네. 아마 뭐 어느 정도 증거만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중환죄거든요. 아마 아. 이것도 이거 의외로 형량이 높을 거려 이거. 형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많으니까 예, 예, 예. 아, 요것만 딱 잡아내면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로 갑니다. 그 핸드폰에 통화 내역을 찍히고 인사 직거주 그 위치까지 확인하고 카메라 조작할 수 있고 녹음은 통화 녹음이 아니라 그냥 원격으로 그 핸드폰 녹음기로 전화하는 거죠. 통화 녹음은 그 사람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거지. 주소에 여기 뭐 누구든지 개인적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화번호 다 들어가는 거죠. 문자 다 통화 내용. 통화 음성 녹음 파일. 하이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하이톡은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백그라운드 신고 하이톡에 하이톡을 깔면 IGV가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도청 프로그램이란 걸 알았으면 직원들이 안 따랐겠죠. 서 변호사는 이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원들 도청을 해요? 도청은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심야조사 거부. 아, 예, 그것부터. 그것부터. 일단 이게 저도 이게 변호사 하면서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수많은 입회하면 심야조사 12시 넘으면 동의서를 받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한 번도 동의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동의 안 하면 또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소환되잖아요. 예. 그러게 반성업돼서 형량도 불리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분이 사실상의 조사 거부입니다. 4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의도는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이게 수많은 끊임없는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뭔가 이게 수사에 거부함으로써 꼬리 자르기 이런 게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이게 첫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호 세력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언의 경고. 지금은 내가 이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꾸 이게 내를 안 도와주면 입을 이게 열 수도 있다. 이런 이게 비호 세력에 대한 무언의 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야조사 안 받고 편히 자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의도로 보이는데 예, 예.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심야조사 거부는 피고인의 권리는 맞아요. 피고인의 권리는 맞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중요한 이게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도청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게 아까 김한규 변호사님 잘 말씀했는데 예. 이분이 이게 2011년도에 구속이 됐어요. 네. 불법 업로드로. 근데 직원이 신고한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의심을 하면서 뭔가 이게 공익 신고자들 직원이 제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부 제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도청을 그때부터 개발한 거고요. 네. 정말 이게 이걸 보면서 제가 조지 오웰의 그 1984년 네. 빅브라더의 망령이 나타나는데 예. 이것도 이게 상당히 큰 죄가 됩니다. 그렇죠. 예. 몇 년형이 최고가? 최고형이? 근데 그 법정형은 뭐 높은 형은 아니지만 통신 아니. 비밀보호법이 근데 이게 피해자가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최고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잘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해줘요? 법정형은 법정 이게 최고형이 별로 얼마나 높진 있는데? 않아요. 뭐 몇 년 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이 한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김한규 변호사 혹시 아세요? 몇 년이었는지? 아, 이거 전통범법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요건 예, 보통은 찾아봐야지. 형량이 네. 그 한 사건당 형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한 사건당. 근데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경합범으로 들어가면은 아,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또 그거 따져봐야 예, 따져봤는데 아마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실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혐의가 확정되면요. 사실로 네. 드러나면요. 예. 실형은 확실하다까지. 고인수 교수님. 이 양 회장이란 분이 원래는 녹즙기 판매를 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음란물 보도가 판매를 나오죠. 해서 1,000억 원대 돈을 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의 대표적인 그런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엽기적이고 정말 파렴치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녹취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 그럼에도 들고 다니기도 불구하고 무겁고 그거 파느니 뭐 쬐끄만 거면 예. 음란물 그 들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뭐 전직 대통령들은 물론이고 중요한 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갔을 때 우리가 흔히 뭐 열 몇 시간을 조사를 받았다. 그 새벽에 나오죠. 그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로 보나 네. 국민적 여론으로 보나 9시 반 돼서 나 피곤해서 못 받겠어. 좀 나중에 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권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서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제 대한민국에서 추측입니다마는
살만해요. 저분이 그동안 네. 그런 범죄 행위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좋은 변호사 써서 금방 나오고 뭐 다 해서 잘 그렇게 정리를 살아온 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 살아온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 뭐 흔한 말로 뭐 그런 비호 세력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 야, 나 이렇게 들어가면 내 입 나가 계속 봉할 수는 없어. 네. 일종의 경고성, 경고성 네. 그런 행태가 아닐까. 나 그렇게 생각이 피곤해 듭니다. 계속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더 나를 피곤하면 계속 뭔 일 할지 몰라나. 쪼으면은 나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고를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비슷하신 듭니다. 생각들인 것 같은데 정기남 교수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전에 뭐 변호인 얘기를 해서 아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겠죠. 뭐 예를 들면 잠 안 재우고 심야까지 검찰이 수사하는 관행 그건 반드시 바뀌어야 될 인권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니 일반이라면 상상이 되겠냐고요, 저게. 검찰 앞에서 나 피곤하니까 조사 그만합시다. 그게 사실 4시간 반이면요. 어찌 보면 조사를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소 입력하고 뭐 인적사항 체크하고 그 독수리 타법으로 검찰 수사관님들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들하고 딱 붙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요. 어느 정도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쓰고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또 변호인단을 쓰고 사법 단계에 가서는 또 법관 출신을 쓰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가 이게 검, 경 포함한 뭔가 뒷배를 봐주는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가 나오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지금 폭행 사건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계기가 됐고 그렇지만 이게 개인 폭력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휴대전화에 도청 앱을 심어서 사실상 6만 건을 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회사 조직 자체가 어찌 보면 범법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불법 웹하드 카르텔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마피아 조직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렇죠. 저 갓파더나 뭐 보스는 손에 피 안 묻혀요. 다 저 시켜갖고 하지. 자기 대표도 안 맡았다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번 수사가 폭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불법 동영상을 제작하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들어가야 될 지금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좀 잘 탈탈 털었으면 좋겠어요. 김성환 평론가. 양진호 회장은 맞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맞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그래요? 때.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때리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겁먹거든요. 물론 맞아본 적이 있어서 더 겁먹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양진호 회장은 제가 볼 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좀 겁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찰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맞을까 봐? 경찰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약간 복잡하게 얘기하죠. 그냥 간단히 김성환 평론가 맞아봤어요 그러면? 저는 맞아봤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본 사람은 어떻다고요? 때릴 그러니까 때? 이 사람은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게 겁없이 때린다고 사람을 때려도. 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여론의 질타를 하고 이런 걸 별로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런 사람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서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평상시에 강한 척 했다 하더라도 구멍을 찔끔찔끔 겁먹고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지쳤다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다 그렇게 했던 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신체적으로 지칠 수 있다. 진짜 지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치지 말고 잘 받으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경찰 진실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시 43분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이 스캔들이 언젠가 끝나긴 끝나겠죠? 이재명 지사 얘기입니다.